우리 김비상 이사장님하고의 인연은 뭐 벌써 한 30년이 넘고요. 그래서 여기 온다 하면은 상당히 좀 설렙니다. 우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많아야 되는데 무사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주제 중에서 제가 체험적으로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두 자료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이승만의 역사적 편지는 이건 참 제가 발굴을 했는데 그 미국 국무성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다가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아마 감동하실 겁니다. 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정도의 이 깊이를 가진 그리고 대전략을 가진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때 세계 시민이란 말을 썼어요.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도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시민이란 말을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 저는 궁금해 생각하는데, 세계 시민이란 말을 아마 의미 있게 처음 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문장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03파쇼 집단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6.25 때 참전한 미국 그리고 유엔군의 이 희생은 세계 역사상 가장 고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토적 욕심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한국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 미국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과 같다는 그 보편적 자유 사상에 의해서 참전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이란 말은 애국자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03파쇼 집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코미 나치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1950년에 이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 일부에서 코미 나치스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미, 공산주의자와 나치스는 같은 자들이다. 공산당과 파쇼는 원수처럼 싸웠지만은 결국 두 사상은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같다. 이게 상당히 위대한 각성이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 나중에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나치하고 똑같구나. 바로 조지 오웰,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그 경지가 코미 나치스란 용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딱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대전략을 펼칩니다. 그때 진행되고 있던 한국전은 남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소수의 민족 반역자와 전체 한국인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장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저는 대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남북 대결이 아니죠. 북한 주민은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대결입니까? 결국 김일성 3대 북한 노동당 핵심 그룹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과 8천만 민족의 대결이다.
그런 구도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이승만의 이 편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의 참전을 권한 미국 언론인의 칼럼은 드루 피어슨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이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 그러니까 수사식 보도 심층 취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인데, 이분은 유명한 반정부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6.25가 딱 나니까 자기 아들, 그것도 20살도 안 되는 17살이죠. 뭐. 아들에게 참전하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분이 연재하는 이 칼럼에 소개된 글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권하느냐. 이승만의 이 글과 드루 피어슨의 이 글은 고차원입니다. 고매한 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유엔군의 한국 참전은 세계 전사상, 세계 외교사상 일찍이 없었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게는 자선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를 이룬 참전이었다. 이런 참전 결단은 없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에 부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한국전 참전 기념물에 있는 그 명문 그대로, 이 말은 그때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국가 지도부가 최고의 정신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승만 그리고 트루만 두 사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근사한 선물을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 앞에 이 명패처럼 붙여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The buck, B-U-C-K. The buck stops here. 미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모토입니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게 트루만 대통령의 이 모토였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지난 150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지금 랭킹에서 역대 40명이 넘는 미국 대통령 랭킹을 학자들이 냅니다. 그럼 보통 한 5번 아니면 6번째 랭킹되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냉전 승리의 기초를 이룬 거죠. 그분이 바로 6.25 남침 보고를 받았을 때 선 오브 비치란 말을 쓰면서 이자들을 혼내주겠다 하면서 파병 결단을 내렸고,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날 바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무기를 달라. 무기 주지 않아도 우리는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도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트루만 두 사람 사이의 교분, 영혼과 영혼의 어떤 교제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았고, 그 정신이 한미동맹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역대 인물 중에서 최고봉에 달하는 이승만, 미국의 트루만, 그리고 그 세대, 미국의 당시 참전했던 세대는 출생 연도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1920년대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20년대생을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세대가 있지만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생이 가장 위대한 세대다. 위대한 세대끼리 만났으므로 6.25 때 파병이 이루어져서 우리만 산 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계사가 이제 점점 흘러가면은 좀 먼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월남전이 한국전쟁보다 오래됐고
전사자가 더 많아서 월남전이 한때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20세기의 3대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다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오스만 터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는 뭐냐? 냉전에서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이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 나라가 살았습니다. 첫째 대만이 살았습니다. 그때 미국은 대만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택동이 대만의 상륙작전을 펴도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6.25 남침 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7함대가 대만 해협에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 대만이 살았습니다. 우리 덕분에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부흥을 했습니다. 군수 물자를 대주는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잘 지적하지 않는 게 서독이 재무장을 했습니다. 서독은 당시에 전범국가로 찍혀가지고 공업시설 다 해체해버리고 군대도 못 가지게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필요해서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되고 그 서독이 또 나토에 가입하고 또 나토가 느슨한 조직으로 있다가 군사동맹체로 확정된 게 바로 한국전의 여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6.25 전쟁 3년 동안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이게 다 모여가지고 그 40년 뒤에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그 시작이 바로 남침당했을 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민의 결사항전이 바로 이런 세계사적 전환을 가져왔고 휴전선 남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서 이제 남은 자유통일만 자유통일해야 이게 6.25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은 아직 한국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유통일해야 6.25를 우리의 승리로 마감할 수 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명문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면은 제가 그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